2025년 11월 첫 수요일 오전 9시 40분. 윤하정은 핸드백 속 작은 수첩을 꺼내 확인했다. 매달 첫 수요일마다 반복되는 일정표가 깔끔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오전 10시 도서관 기부, 10시 30분 은행 자동이체 확인, 11시 장학회 소액 현금 기부, 67세 은퇴 한의사인 화정에게 이 루틴은 남편을 잃은 지 10년째 이어온 소중한 의식이었다. 선생님, 오늘도 오셨네요. 도서관 사서 김연주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화정은 기부함에 5만 원을 넣고 영수증을 받아 지갑에 정성스럽게 보관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는 습관.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다. 기부는 기록으로 하는 거야.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지. 요즘 어르신들 대상으로 한범죄가 많다던데. 조심하세요. 현주의 무심코 던진 말이 화정의 마음 한편에 작은 경고음을 울렸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은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고 가족들도 믿을만했다. 특히 큰딸의 남편인 박재욱은 보험업계에서 일하며 이런 일들의 전문가였다. 은행에 도착한 화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창구로 향했다. 자동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작은 기부금을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이 원래 일과였다. 창구 직원 이수진은 화정의 통장과 신분증을 받아 컴퓨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화면을 여러 번 확인하더니 작은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다. 지금 뒤돌아보지 마세요. 후견인 동의서 위조 의심. 경찰 연락 중입니다. 화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후견인 동의서라니. 자신은 그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았다. 최근 큰딸 가족이 요양원 관련해서 몇 가지 서류에 도장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화정은 메모의 지시대로 뒤돌아보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통장을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 검은 화면을 거울 삼아 뒤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자신의 사위 박재욱이 낯선 남자 2명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화정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기석으로 걸어갔다. 핸드폰을 다시 살짝 들어 확인해 보니 재욱과 낯선 남자들이 여전히 자신을 주시하고 있었다. 재욱이 한 남자에게 뭔가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장모님, 여기 계셨네요. 재욱이 다정한 목소리로 다가왔다. 평소와 똑같은 상냥한 말투였지만 화정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다. 오늘 요양원 입소 서류 처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촉박해서 직접 모시러 왔어요. 화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고마워. 그런데 나는 아직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이 없는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조심했다. 장모님,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지영 이모도 걱정하고 계시고요. 재욱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눈빛이 평소보다 날카로웠다. 오늘 계약 안 하시면 방이 다른 분께 가요. 좋은 조건인데 놓치시면 안 돼요. 화정은 가방 속에서 통장을 만지작거렸다. 통장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가 손끝에 느껴졌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엉켰다. 재욱이 정말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오해인가? 하지만 은행 직원이 경찰을 부른다고 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것이다. 그때 재욱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 중 하나가 재욱의 팔을 살짝 건드렸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다. 화정은 들리지 않았지만 재욱의 표정이 순간 경직되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장모님, 사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지금 가지 않으면
재욱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화정은 가만히 앉아 재욱을 바라보았다. 10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재욱이 모든 보험, 절차와 장례를 도맡아 처리해준 일이 떠올랐다. 그때는 정말 든든했다. 보험 전문가답게 복잡한 서류들을 척척 해결해 주었고 화정은 그저 고마워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도 자신이 직접 확인한 것은 거의 없었다. 10년 전 남편 윤덕수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의 일이 화정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큰딸 박수연이 울음을 터뜨리며 전화를 걸어왔고 재욱이 차분한 목소리로 장인어른 일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순간 그때는 얼마나 고마웠던가. 재욱은 정말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다. 보험금 청구, 장례식장 예약, 심지어 관련 서류들까지. 화정은 충격에 빠진 상태에서 재욱이 건네주는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었다. 장모님은 상주 역할만 하세요. 복잡한 건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은행 직원 이수진이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하며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화정 쪽으로 밀어주었다. 요양원 계약서 스캔본이었다. 화정은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도장이 기울어져 있었다. 화정은 항상 도장을 찍을 때 정확히 직각으로 찍는 습관이 있었다. 한의사 시절부터 처방전에 도장을 찍을 때도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도 항상 일정한 각도를 유지했다. 그런데 이 서류의 도장은 미묘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화정은 가방에서 기부 영수증을 꺼내 확인해 보았다. 30분 전에 도서관에서 받은 영수증에 찍힌 도장과 비교해 보니 각도가 확연히 달랐다. 그때 은행 입구로 한 여성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왔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여성이었다. 여성은 직접 창구로 와서 이수진에게 작은 메모를 건네주었다. 이수진이 메모를 읽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요양원 법인 도장 가짜, 장부번호 불일치. 화정도 그 메모 내용을 흘끗 보았다. 가슴이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법인 도장까지 가짜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였다. 새로 들어온 여성이 화정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혹시 윤하정 선생님이시죠? 시청 민원과 박지은입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욱이 화정 앞에 다가와 앉으며 평소보다 더 다정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조급함을 화정은 이제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장모님, 정말 늦으면 안 되거든요. 요양원 측에서 오늘 계약 안 하면 방을 다른 분께 드린다고 하네요. 재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조에 압박감이 묻어났다. 병실비도 지금이 제일 저렴할 때고요. 화정은 재욱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재욱아,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마음이 없다고 했지.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편해.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영 이모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재욱이 여동생 윤지영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바로 그때 은행 안에 비상벨이 울렸다. 이수진이 조용히 눌러놓았던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 2명이 은행으로 들어왔다. 그중 한 명은 40대 중반의 건장한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금융범죄 전담 장도현 형사입니다. 도현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상황을 파악했다. 신고 들어온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재욱은 당황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일어났다. 아, 형사님.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그냥 가족끼리 요양원 상담하러 온 건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 서류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도현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재욱이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자 도현은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겉보기에는 모든 서류가 완벽해 보였다. 형식상으로는 문제없어 보이는데요. 도현이 말하자 재욱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그때 화정이 조용히 말했다. 형사님, 도서관에 가시면 CCTV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매달 첫 수요일마다 거기서 기부를 하거든요. 제 동선과 이 서류들이 만들어진 시간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도현의 눈이 번쩍였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럼 도서관, 이 요양원, 그리고 은행 세 곳의 CCTV와 출입 기록을 동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재욱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형사들이 증거 수집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지은이 화정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화정은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선생님, 혹시 저를 기억하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은이에요. 30년 전에 선생님 한의원 앞 골목에 살았던 순간 화정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초등학교 2학년쯤 되어 보이던 작고 말랐던 아이. 겨울마다 감기에 걸려 끙끙 앓던 그 아이. 부모님이 늦게 일하시느라 혼자 지내던 시절이 많았던 아이. 지은이. 화정이 조용히 이름을 불렀다. 그 작고 말랐던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네, 맞아요. 지은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다. 선생님께서 그때 한약도 끓여주시고 도시락도 챙겨주셨잖아요. 추운 겨울에 아파서 혼자 있을 때마다 선생님이 와서 돌봐주셨어요. 30년 전 겨울이 떠올랐다. 화정은 한의원을 운영하면서도 국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을 좋아했다. 특히 지은이 같은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감기약을 지어주고 때로는 집에서 만든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다. 그때 선생님이 해주신 미역국 맛을 아직도 기억해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정말 따뜻했어요. 음식도 따뜻했지만 마음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화정은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이 했던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은아, 고맙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알게 됐니? 제가 시청 민원과에서 일하면서 요양원 관련 서류들을 검토하게 되거든요. 지은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3개월 전부터 선생님 명의로 된 이상한 서류들이 계속 올라오는 걸 발견했어요. 3개월이나 혼자서 조사한 거니. 네. 직권 남용이라고 할까봐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선생님을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어요. 지은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선생님이 제게 해주신 것처럼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화정은 지은의 손을 잡았다. 30년 전 작은 손이 이제는 자신을 보호하는 든든한 손이 되어 있었다. 도현 형사가 노트북을 들고 돌아왔다. 얼굴에는 확신에 찬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도서관 CCTV를 보면 윤하정 선생님께서는 매달 첫 수요일 오전 10시에 정확히 기부를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화면에는 지난달 첫 수요일 오후 3시경의 모습이 나왔다. 재욱이 다른 남자와 함께 도서관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뭔가 확인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건 요양원 입구 CCTV입니다. 도현이 다른 화면을 보여주었다. 같은 날 오후 4시
박재옥 씨가 조미라라는 여성과 함께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화정은 조미라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다. 조미라가 누구죠? 사설 요양원 원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가짜 요양원이에요. 지은이 설명했다. 실제로는 폐쇄된 건물을 요양원인 것처럼 꾸며놓고 서류상으로만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때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통화를 마친 도연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조미라를 조사 중인데 각재욱 씨와 내연관계라고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왔다고도 했고요. 재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장모님을 위해서 좋은 요양원을 알아본 것뿐인데. 바로 그때 재욱의 휴대폰이 울렸다. 재욱은 전화를 받더니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통화하기 시작했다. 화정은 재욱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지영이 이모예요? 네, 언니가 요즘 기억이 좀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은행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화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다. 재욱이 여동생 지영에게 자신이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이었다. 그때 화정은 문득 남편의 유품 상자가 떠올랐다. 형사님, 제가 집에서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을 것 같아요. 화정의 집 거실에서 남편의 유품 상자를 열었을 때 나온 것은 예상보다 많은 서류들이었다. 보험 계약서, 사고 조사 보고서, 합의서, 그리고 남편이 손으로 직접 쓴 작은 메모들이 나왔다. 도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더니 보험 합의서 한 장을 집어들었다. 이상하네요. 이 합의서에 적힌 병원 이름이. 도연이 말을 멈추고 메모를 자세히 보았다. 화정이 남편의 메모를 읽어보았다. 재욱 소개 병원. 진료 기록 이상. 사고 당일 진료 없었는데 진료 기록 있음. 확인 필요. 남편의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메모였다. 화정은 10년 전을 떠올려 보았다. 남편이 사고 나기 며칠 전부터 뭔가 걱정스러워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재욱이 추천해준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했었다. 하지만 남편은 그 병원에 대해 뭔가 의심스럽다고 중얼거렸었다. 매우 중요합니다. 도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사고 이전부터 보험 사기가 계획되었던 것이라면 이건 단순한 요양원 사기가 아니라 훨씬 큰 조직적 범죄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도연의 동료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도연은 통화를 마치고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금 박재욱이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라도 함께 있고요. 한편 은행에서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재욱과 조미라가 화정 명의의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이미 계좌를 동결한 상태였다. 왜 인출이 안 되는 거죠? 재욱이 창구 직원에게 따졌다. 죄송합니다. 계좌 소유주의 요청으로 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직원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때 도현과 동료 형사들이 은행으로 들이닥쳤다. 박재옥 씨, 조미라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욱은 마지막까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장모님을 위해서 한 일인데. 하지만 조미라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조미라가 화정을 바라보며 말했다. 화정은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다. 10년 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위가 실은 자신을 이용해왔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은이 화정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다.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3개월이 지났다. 재욱과 조미라는 구속되어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자짜 요양원은 완전히 폐쇄되었다. 화정은 집 거실에 앉아 새로 만든 액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남편이 남긴 메모를 작은 액자에 넣어둔 것이었다. 어려울 땐 2번 확인. 여동생 지영이 과일을 들고 들어왔다. 언니, 어떻게 지내? 지영은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재욱 사건 이후 자신이 얼마나 쉽게 속아 넘어갔는지 깨닫고 많이 자책하고 있었다. 괜찮아, 지영아. 그만 자책하고. 화정이 지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 속은 거야. 재욱이 워낙 교묘했으니까. 지영아, 내가 지은이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해. 노인 대상 금융 사기와 요양원 사기 예방 캠페인이야. 내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려고 해. 화정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지은이 서류 뭉치를 들고 왔다. 선생님, 세미나 준비 자료 가져왔어요. 지은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 주 첫 번째 세미나인데 벌써 50명이 신청했어요. 화정은 지은이 준비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기부는 기록으로, 계약은 확인으로라는 제목의 팸플릿이었다. 며칠 후 화정과 지은이 함께 진행한 첫 번째 세미나가 열렸다. 강의실에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가득 찼다. 화정은 자신의 경험담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 두되 중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도장을 찍기 전에 2번 확인해 보세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다. 선생님, 그래도 가족을 어떻게 의심해요? 의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확인하라는 거죠. 화정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사랑한다면 더욱 정확하게 확인해야 해요. 그래야 서로를 진짜로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할아버지가 화정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앞으로는 꼼꼼히 확인하겠어요. 화정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네. 우리 모두 조심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작은 선행도 잊지 마세요. 언젠가는 돌아와 우리를 지켜줄 테니까. 그날 집에 돌아온 화정은 남편 사진 앞에 섰다. 당신이 남긴 메모 덕분에 진실을 찾았어요. 그리고 당신이 가르쳐준 기부는 기록으로 습관이 저를 구해주었고요. 이제 저도 다른 분들을 도우며 살겠어요. 창밖으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화정은 내일 일정을 수첩에 적었다. 매달 첫 수요일 도서관 기부, 은행 자동이체 확인, 장학회 기부, 그리고 새로 추가된 일정, 노인 사기, 예방 세미나 준비. 화정의 새로운 루틴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지은이 함께 있었고 여동생 지영도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많은 어르신들이 있었다. 작은 선행이 돌고 돌아 더 큰 선행으로 번져나가는 아름다운 순환. 화정은 그 순환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67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었다. 매달 첫 수요일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되는 날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새로운 희망을 심는 날. 화정의 매달 첫 수요일은 그렇게 계속되었다. 화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작은 선행은 정말로 돌아오는구나. 30년이 걸렸지만